자, 2부 첫 순서 오늘은요. 오늘 뭐 사지를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왔는데요.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내년도 키워드를 만나보는 시간 엠비엔골드 김동훈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김동훈입니다. 네, 진짜 2019년도 이제 끝입니다. 내년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이미 이 오늘 뭐 사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마지막 날을 맞아서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면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0년도 핵심 키워드 내년도는 소부장이 이끈다. 네, 뭐니 해도 시장을 논할 때는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에도 하반기 내내 기대감을 잘 갖고 갔었는데 내년에도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는 사실은 그 IT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에 시장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상태고 오늘도 이제 각 그 리서치 센터장들의 뭐 인터뷰 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반도체의 경기 상승 사이클은 2021년이죠. 내후년 그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경기 회복 속도보다 주가 상승이 빠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반도체 주가는 언제가 저점이 나온지 모르시죠? 저점이요?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2018년 12월과 바로 올해 2019년 1월에 저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년 전쯤. 그렇죠. 네. 먼저 이미 저점이 나왔다는 것이고 아까 경기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은 2021년 상반기까지 좋을 것이지만 주가는 아마도 새해에 크리스마스 시즌 정도까지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대시세 국면이 올해 1년 내내, 내년 1년 내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선택과 집중해서 좀 많은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뭐 소재와 장비 업종 쪽의 어떤 상승은 뭐 오늘 그 타이틀에 대세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가격 회복 또 그 외에도 뭐 서버 증설이라든지 또는 폴더블이라든지 5G라고 하는 그런 이 변화의 흐름이 결국 그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의 대규모 교체 수요를 유발하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교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한 섹터들에서의 이 종목들의 그 실적 개선이 가파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 상승률도 좀 많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파동은 사실상의 그 30년 만에 온 소위 그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사이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런 효율성을 지향하는 그런 투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오늘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그 용어 하나가 있는데요. 초자동화라고 하는. 초자동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화 투자는 90년대에 자동화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효율성, 기업들이나 산업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소위 컴퓨터를 이용한 소위 효율성 투자, 생산 향상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 컴퓨터들의 성능이 고도화하고 또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미 다 정보통신혁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의 이제 데이터 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자동화.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자동화가 뭐 반자동 정도였다면 사람도 좀 사용되는 자동 예를 들면 소총 같은 경우도 보면 소위 반자동이라고 부르죠. 수동도 있고 반자동이 있는데 완전 자동이라는 것은 반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소총을 이렇게 당기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는 사람의 스위치가 들어가야 이제 자동으로 쏴지는 것처럼 한데 이제 앞으로는 소총에 사람이 손댈 게 없고 자기가 컴퓨터가 알아서
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조준도 변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그걸 초자동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산업 부문별로 이런 초자동화가 진행이 되려면 산업의 소위 투입되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갈 부분이 역시 두뇌에 해당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세를 주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시경제적인 지표들이나 뭐 여러 가지 미중 무역 전쟁을 포함해서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산업적인 이런 혁신적인 흐름, 초자동화 흐름이나 또 데이터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에 맞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큰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에 소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위 골드러시가 진행됐을 때 가장 부자된 회사는 청바지 파는 회사였던 리바이스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초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또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혁명 시대가 되면 거기에 가장 많은 소재로 쓰이는 것이 부품으로 쓰이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그 장세는 올해 내년 1년 내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거기에 리바이스 얘기처럼 소재로 많이 쓰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샘플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SNS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뭐 블링크마스크와 관련해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라는 게 일본이 이제 갑자기 잘 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를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관점에 워낙 부러우니까 발목 한번 잡아보려고 발목을 탁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한 하이닉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소재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한국산 IT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촉발시키는 소위 트리거라 부르죠. 방아쇠의 역할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소재 부품 국산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최고의 그 관련 분야의 회사가 된다는 걸 의미해서 그런 면에서 SNS텍이라는 종목이 이미 이 종목은 신고가를 깔끔하게 낸 다음에 범퍼앤런 시세를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런의 시세에 해당된다. 런이라는 것은 이제 달리는 거고요. 범프라는 것은 이제 매집 국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도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요. 이미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 상단이 뚫려서 이제부터 런의 시세. 여기서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 추세로 움직이지만은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는 그런 런의 시세가 이제 1파동 진행됐고요. 보통 런이 시작이 되게 되면 과거에 엘리엇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런 시세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은 소위 연장 파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만한 게 작게는 앞으로 3개, 2개 더 남았죠. 많게는 4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8,500원부터 13,000원까지 5,000원짜리 이 마디가 많이 간다면 4개 더 남은 거죠. 그럼 4개 더 남았다면 한 2만 원 정도 더 오르니까 3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이 종목의 목표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적어도 엘리엇 파동 이론을 통해서 이 종목의 목표치 분석을 해본다면. 그런데 특히나 이제 실적도 좋고 신기술, 세계적인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라서 반드시 이 종목은 새해에 꼭 여러분들 기억에 넣어둬야 될 종목이고 당연히 이 종목 저희 VIP 회원님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50% 이상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마디가 앞으로 2개 더 나온다면은 10,000원 더 오른 형태가 되니까 22,000원에서 26,000원. 또 4개 더 나온다 그러면은 대략 32,000원에서 36,000원. 그 정도 언저리까지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소위 아주 신선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사실 부품 소재 장비 업종들이 많이 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건 신선한 종목이니만큼 더 아무튼 탄력 있는 모습이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NS텍 이제 대표적인 소부장 관련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오늘 사실 시간에도 매니저님 통해서 많이 네. 좀 접해봤던 종목이고 실제로 주가도 잘 갔습니다. 내년도 또 주조주는 잠시 후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소부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단 사실 올해 7월쯤에 한일 간의 그런 이슈가 촉발이 되면서 네. 소부장 제품들이 국산화 기대 때문에 쭉 올라갔었잖아요. 네. 워낙 시장 자체적인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가겠지만 네. 한일 간의 이슈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년에 네. 어떨까요? 일단 한일 간의 이슈는 사실상 이것은 그 소위 직용 문제로 촉발이 돼 있지만 일본의 속내는 한국의 IT와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통 한 30년간 앞으로 진행될 기술주 전쟁, 기술 전쟁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감정적인 역사적인 문제로만 그 미국이나 이제 일본을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전문가 입장으로 또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의 먹거리를 둔 IT 분야와 관련된 산업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국산화나 장비 국산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먹거리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서 네.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우리 기업들도 한번 이제 불에 데웠었기 때문에 그 국산화 문제를 느꾸거나 일본이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래 네 말 믿을게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10년, 20년간의 우리 IT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중요한 핵심 기술과 관련된 요소들은 소재 산업, 소재, 부품, 장비는 국산화하는 트렌드로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 역시도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활을 걸고서 우리 걸 지키고 또 소위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초격차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오래 달리기를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마라톤을 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선두에 나서지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30km, 35km 정도 된 전후까지는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면서 보통 이제 바람의 저항도 있어서 거기서는 2등 전략, 3등 전략으로 가다가 초격차를 내면서 확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전략이고 그게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초격차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흐름들은 국산화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점점 더 빨라지고 강해질 흐름이 될 것이고 또 정부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그 지원들을 준비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슈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배경을 보면 달라질 거 별로 없다라고 결론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런 얘기 있죠. 선비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달려간다고 하는데 초격차 전략을 향한 부품 국산화는 계속해서 더욱더 강화된 트렌드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워낙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해봤고요.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어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또 1년을 좋은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2020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요. 의료와 AI의 결합이 대세다. 네,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의료 산업인데 이제는 4차 산업 중에 하나인 AI가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이 관련주를 또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그만큼 네. 우리 생활 속으로도 접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포인트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미 이런 흐름들은 뭐 과거 한 3, 4년부터 이어져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거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경우도 이 자동화된 기기와 네. 세밀한 IT 기기를 활용해서 수술용 로봇이라고 들어보셨을 그쵸, 그쵸. 텐데 네. 휴유증도 작고 아주 정밀한 사람이 하면 실수하잖아요. 가끔 그 수술하다가 가위를 넣고 봉합을 했다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그건 사람의 실수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트렌드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련 의료용 그 소위 수술 로봇을 개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고영 같은 이런 종목들도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과거에는 어떤 기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줄을 이뤘다면 지금 그 저희가 공략하는 그런 공략하고 회원님들이 벌써 이미 70% 네.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라는 종목들을 보면서 종목을 보면서 네.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 종목은 빅데이터 플러스 AI가 맞습니다. AI 안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적 의미의 어떤 AI 기기도 있는 거고 AI 기기가 이 의사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인 병을 진단하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치과용 의료 기기지만 베이스먼트는 바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 진단과 그야말로 최적화된 인공지능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소위 자동 그 치료 솔루션인데 진단 및 소위 그 치료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자동화 솔루션을 이미 만들어내서 이게 개념상으로 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현대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빅데이터를 안 활용하고 인공지능으로 안 하는 그런 시스템과 산업이 있겠냐라고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컨셉상으로 도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산업에서의 그 흐름은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단계는 지나서 그걸 가지고 실적을 내는 그쵸, 그쵸. 단계로 네. 이렇게 와 있다라는 네.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레이라는 것은 이 뭐 치과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임에다 불구하고 IT 기기만 포함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인공 자동화된 진단과 소위 처방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실적이 크게 이 종목 이제 소위 밸류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미래 산업들을 고려할 때 똑같은 치과용 시장에 있어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진화된 인공지능 처방과 진단 시스템은 같은 똑같은 치과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그 헬스케어에 있는 회사들보다 경쟁력을 월등하게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IT 기기들이 포함이 돼서 IT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 회사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실 워낙 바이오 오리엔티드 돼 있다 그러나요? 또는 바이오 소위 바이아스 돼 있다 그러죠 영어로. 쏠려 있죠. 그래서 제약이나 신약 쪽만 AI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실제로 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헬스케어 쪽에 여러분들 보고 치과 다 답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구형 산업인데 바로 AI라는 그런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레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치과 솔루션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가 흐름에 나타납니다. 이 종목은 참고로 저희가 지난 8월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최근 2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지금 이제 7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흐름이나 이 트렌드는 더욱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특히 제가 판단하는 이 조금 전에 봤던 반도체는 이제 경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고가권에 들어가겠지만 이 레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소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약간은 이 컨텐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네이버가 전일 대비해서 3%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 갈아치고 있는 모습. 이 레이는 누구와 같이 갈 트렌드냐면 네. 바로 이 네이버와 같이 갈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목 왜 제가 여러분 네이버를 더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은 내년도 반도체 경기가 관련주들이 고점을 만들어도 또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산업 사이클을 돌 때 초기 단계에는 소재 산업재, 그다음에 이제 또 소비재,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동에 가면은 컨텐츠와 소위 소프트웨어 관련 네. 종목들이 가는데 그것과 함께 가는 트렌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레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트렌드는 이 종목은 후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차트를 봐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레이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고요. AI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핵심 키워드 이번에는 대선 테마주를 주목하자.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4월 총선이 더 가까운데 총선 테마주와 대선 테마주를 굳이 나눠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 매니저의 테마에 대한 접근법은 소위 제가 모닥불 종목이라고 하죠. 모닥불 피우다가 왜 캠프파이어 같은 데 네. 가시면 모닥불 이렇게 피워서 막 소위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한번 모닥불은 이렇게 소위 주가로 따지면 고점 한번 나오게 되면 모닥불이 이제 점점점 쓰러져서 나중에는 재만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닥불 종목이라는 사이클의 지속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섹터는 안 한다. 이게 저 김동 매니저의 투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단기적인 시세는 반짝하는 시세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정수 테마를 할 거라면 대선 테마에 집중하자. 그리고 이 대선 테마는 기본적으로 모닥불, 총선 테마는 보통 한 2, 3개월짜리 단기 짧은 모닥불 테마입니다. 금방 꺼져버린다는 네네. 거죠. 근데 대선 테마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2년 반 사이클로 가니까 이 반도체하고 똑같이 내년 연말까지는 가장 강력한 그런 시세 흐름과 그런 그 사이클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접근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선 테마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도 한번 궁금해지네요. 네, 자, 바로 이제 남아토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뭐, 과거에 제가 지난해 10월 말 11월에 이제 남선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을 매집을 시작해서 올해 6월에 전략 매도를 했는데 220% 수익을 내고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 이제 이월드라는 종목 60% 매도를 다 했는데 지금 파동은 이제 가장 강한 파동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제 남아토곤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빅사이클 관점에서 저는 스몰 사이클을 안 하죠. 테마를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런 그 관점이라서 이 종목 사이클이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 흐름하고 잠깐 보여드릴 종목은 바로 네이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이버요? 네,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리 자체는 네이버가 조금 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보세요. 자,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이버로 따지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검은 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럼 네이버가 여기서 얼마 올렸냐면은 이 자리가 15만 6천 원에서 18만 9천 원인데요. 이 대형주가 대략 30만 한 20% 오른 정도면은 개별 종목은
나마톡은 또 강력한 그 소위 그 오버슈팅 될 수 있는 테마성, 휘발성 있는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종목에서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딱 자리를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며칠 지나면 이제 2일부터 또 새해가 스타팅을 하는데 올해 연말에는 내년도에 갈 주도주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내년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런 면에서 이 나마톡은 이 종목은 저희가 진입을 한 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 종목도 70%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 양선한방이면 사실은 70% 수익이 의미가 있는 것은 베이스먼트 이펙트라 그래서 70% 수익이 난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가면 수익 기대 수익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네, 100%가 아니라 120% 엄청나죠. 수익이 네. 되는 거죠. 베이스먼트 이펙트니까 여기 대비해 수익률을 기억을 하고 여기서는 30% 올랐지만 여기서부터 30% 기준선이 여기지만 기준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30% 여기서 오르게 되면 하루에 45% 상한가면 45에서 50% 가까운 수익이 돼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클 자체는 지금 그 오늘도 보시면 주목해야 될 섹터는 두 섹터인데 하나는 IT 쪽 섹터였고 네.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대선 테마 대선 테마죠.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7대3 정도로 IT 그리고 테마주는 근데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항상 대선 테마나 이런 걸 할 땐 대장만 하십시오. 대장주. 왜냐하면 그래야 사이클을 길게 가고 호흡이 네. 길기 때문에 또 조정 시에도 조정폭이 얕아서 매매하기가 용이하고 편하지만 후발주나 좀 2등주, 3등주 매매하면요. 못 팔면 금방 제자리 돌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제자리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 트렌드 추종형 매매를 하는 분들, 중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1등주에 집중을 해야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나마톡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뭐 내년도의 주도 섹터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이었고요. 또 의료와 AI의 결합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좀 긴 사이클로 봤을 때는 대선 테마주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대3 비율로 IT와 대선 테마주를 끌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제2의 SNS텍, 뭐 제2의 나마토건이 될 내년 주도주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2020년 김동우 매니저가 꼽은 주도주 어떤 걸까요? 네, 뭐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결국은 반도체인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의 DRAM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삼성전자가 아직 1등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반도체 쪽에 뭡니까? 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이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이 연구 개발을 해서 일본이 1등을 하고 있었던 이미지 센서 시장을 기술적으로 초격차 전략을 내면서 앞서 버렸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대만이 지금 1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TSMC가 갖고 있는 파운더리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그 소위 투자와 열정 그리고 집중력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야 되니까 DRAM은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이미 성과를 보였고 더 많은 투자를 물론 하지만 그건 양적인 의미나 이런 쪽이고 새롭게 이제 삼성전자가 소위 전략적인 입장에서 전력 투구를 할 섹터는 바로 이 TSMC라고 하는 경쟁사를 꺾기 위한 그런 전력 투구가 예상되는 그 섹터가 바로 파운더리인데 소위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이 파운더리 시장에 삼성전자 이미 기술적으로는 거의 선두권에 올라와 있고 이기기도 하는 분야가 있는데 유일하게 비메모리를 잘하려면 소위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디자인이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설계라고. 반도체 설계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1등을 하는데 설계를 미국에서 들여오면 미국 애들 입맛에 맞춰서 나 설계 구글이나 애플이 설계를 해서 삼성전자 너한테 못 주겠어 하면 정말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 때문에 대만 TSMC가 파운더리 시장의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지금까지 하드웨어 부분은 다 됐어요. 이미 나노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삼성전자 월등히 제조 기술은 앞서 있어요. 근데도
이 뭐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등을 소위 파운드리에서 못하냐면 바로 설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라고 키워드를 탁 치면 삼성전자가 지금 또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에서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이제 같은 하시 계열이죠. 이 하이나처럼 이 반도체 디자인 회사들 막 사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서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 AD 테크놀로지는 기존에 TSMC랑 거래를 주로 많이 했던 종목. 하이닉스에도 소위 디자인을 설계를 해서 넘겨주고 또 소위 삼성전자에 넘겨주고 또 동부하이텍도 넘겨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정은 씨도 이제 결혼을 곧 하셔야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사람들 사귀는 거 사귀잖아요. 근데 결혼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면 바로 정리해야 될 게 있죠, 그죠? 어떤 거예요? 기존에 사귀던 사람들은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 삼성전자가 AD 테크놀로지에 미션을 준 거예요. 너 나랑 할 거면 TSMC 끊어라. 독점으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TSMC 끊는다는 소식이 이렇게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AD 테크놀로지가 남녀 관계로 비유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독점 계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상황인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런 걸 요구해서. 삼성전자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야, 너 나랑 함께 하려면, 야, 정리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까, 야, 알았습니다, 형님. 그러고 형님이 아니에요. 알았어, 자기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파운더리나 이쪽 시장에 1등이 못 되는 이유는 바로 디자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숨 건 투자. 목숨 걸었다기보다 더욱더 많은 그런 소위 돈도 그렇고 기술 투자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자. 바로 AD 테크놀로지. 사실 내년도에 여러분 반드시 메모해야 될 종목. 이 종목이고 비메모리 투자는 디램 투자하고 달리 앞으로 10년간 갈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이클이 고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 네이버와 함께 갈 수 있는 사이클의 AD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이 소재 관련 종목 중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종목이 바로 이제 원익 QNC라고 하는 이 종목은 쿼츠 분야의 세계 1등입니다. 마켓시는. 그다음에 이제 SFA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저희 장비 분야에서 아까 요즘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하면 플러스 장비 플러스 뭐가 떠오르냐, 뭐가 앞으로의 키워드가 되냐면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와 함께 가야 돼요. 하드웨어는. 그래서 로보틱스이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를 생산하는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FA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셔서 내년에는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한 번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관심을 드렸던 적은 없는데 어쨌든 오늘 많은 종목 드렸죠. 적어도 한 5종목 드린 것 같은데 많이 관심을 두시고 새해에는 꼭 반도체가 대세를 이루고 지능화와 빅데이터 혁명이 중심이 되는 장세에서 큰 수익 새해에는 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해봤고요. 거기서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원익 QNC 그리고 SFA 대선 테마주 중에서는 대장주인 남아토건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도 핵심 키워드를 이 시간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